평택에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장소들이 많은데요. 조선시대 관리들과 외국 사신들이 묵어가던 평택읍 객사가 대표적인 곳이죠. 가장 으뜸이 되는 곳이 이 객사입니다. 여기 고려시대 때 토성을 축조를 한 곳이기 때문에 바닷물 들어오면 적이 못 들어오는 요새예요. 이야, 규모가 아주 엄청나나요? 일제가 남긴 지난한 역사의 흔적 방공호도 있습니다.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는 평택 농악도 빼놓을 수 없죠. It was super exciting. We're so glad that we were able to come. It was really neat.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와 흥이 뭉근하게 녹아든 신명나는 도시 평택을 만나봅니다. 평택시 남부에 위치한 팽성읍. 과거 평택 현의 중심지로 유서 깊은 역사를 간직한 곳이죠. 도시를 받쳐주듯 팽성읍 뒤쪽에는 부용산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사유지라는 이유로 출입이 제한됐다가 올가을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는군요. 이 산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아침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좋아요. 이곳에서 평택 문화재를 지켜나가는 두 분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산이 어떤 산인데 이렇게 소나무가 기계가 이렇게 좋을까요? 여기는 평택현의 주산입니다. 주산. 그래서 이름은 부용산이고요. 현재 부용산에선 유적 발굴 작업이 한창입니다. 공원을 조성하면서 켜켜이 다져진 토성의 흔적이 발견된 것인데요. 여기 고려시대 때 토성을 축조를 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보물을 갖고 있는 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부용산 꼭대기에 자리한 관가정에는 조선시대 문신이자 시인인 서거정이 팽성읍을 내려다보며 지은 시가 걸려 있습니다. 한없이 평화로워 보이지만 기실 부용산은 군사적 요충지였다는데요. 여기 올라오면 옛날엔 성완도 다 보이고 평택 충원탑까지 다 보이고 이 주위에서는 이것만큼 높은 산이 없어요. 그래 평택이잖아. 저 밑에가 지금은 논으로 만들어놨지만 옛날엔 개펄이에요. 개펄. 평택 저기 저 종합 운동장 그 밑에까지 배다리 공원 있는 그 밑에까지가 다 저기 아산만에서 조수가 들어와 가지고 들어오면 물이 들어오고 개도 참개도 많고 예 그러던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삼면이 다 바닷물 들어오면 적이 못 들어오는 요새예요 요새. 여기가 전략적 요충지. 그래 미군 애들이나 일본 애들이 저쪽 밑에다가 일본 사람들이 거기 밑에다가 기지를 진 거예요. 부용산 끝자락에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방공호가 남아 있습니다. 이야, 규모가 아주 엄청나나요? 보는 거하고 다르네. 이곳은 일제가 근로 보국대를 동원해 건설한 것으로 평탄치만은 않았던 팽성의 역사를 보여주는 장소입니다. 두 개네. 양자 휘어지면서
하다가 공사가 중단이 됐어요. 아, 지금 여기 보시면 요만한 칸이 있는데 요 때는 지금처럼 철로 된 게 아니고 그렇죠. 나무로 돼서 나무. 이런 규격적인 그런 나무 규격으로 해서 나무를 대가지고 콘크리트를 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45년 해방됐잖아요. 그 해방 전에 이게 축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제가 듣기로는 이 공사를 하다가 우리가 해방을 돼서 공사가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두운 역사의 단면을 보여주는 방공호가 언젠가 문을 열고 산 지식의 공간으로 재탄생하길 바라봅니다. 오랜만에 농성에 와보네. 부용산 자락에 자리한 농성은 안성천과 아산만이 합쳐지는 평야지대에 흙을 다져 만든 토성으로 정확한 축조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일대에서 찾아보기 힘든 규모가 과거의 위용을 짐작케 하는데요. 5m 내지 8m 정도 그 높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송의 둘레 길이는 약 300m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만 방조제를 막기 전에는 요 앞에 농성 바로 옆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고 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옛날 많은 백성을 지켜주었던 군사적 요충지 농성이 이제는 시민들의 편안한 쉼터로 남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팽성읍 객사리는 조선시대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곳인데요. 고지도가 이거 1872년에 지도인데 여기는 지도상으로 보면은 여기 아직 향나무가 그려져 있어요. 그게 기존적으로 지금 향나무가 현존해 있습니다. 기계가 참 대단해 보이시죠? 이게 1980년에 350년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400년이 훨씬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도 속 향나무를 근거로 이것이 과거의 관아터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군요. 뒤에는 여기 평택현에 주산인 부용산이 있고 앞에는 남산이라는 남산 지금 현재 지명으로 남산리라는 지명을 갖고 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관아터가 있고 옆에 관아에 딸려 있는 객사, 그다음에 망안사, 그다음에 향교 이런 관아를 나타내는 그 부속 건물들이 아직 현재 남아 있습니다. 팽성읍 객사리는 과거 이곳에 팽성읍 객사가 있었기에 유래된 지명이죠. 조선 성종 때 지어진 객사는 다른 지방에서 올라온 관리나 외국 사신들을 위한 숙소로 사용된 곳인데요. 조선 후기 객사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객사는 임금님을 상징하는 것을 모셔두고 있기 때문에 가장 관아 그 기관 중에서 세 기관 중에서도 가장 으뜸으로 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궁궐을 상징하는 걸패를 두고 명절이나 왕의 탄신일에 망벌례라는 의식을 치렀다고 합니다. 그 중앙의 관리들의 숙소로도 사용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의 관리들이 출장 갔을 때 이곳에서 묵고 가는 곳이기도 하고 또 이 고래에 어떤 그 임금님이 내리는 그 교지나 이런 것을 전달하는 그런 장소로도 사용되었던 곳입니다. 지붕에 얹어진 용머리가 객사의 위엄을 말해주고 있죠. 그 조선 시대에는 저 앞쪽에 보이는 곳이 주막거리에서 일반 평민들이나 과거를 보러 가는 뭐 선비들이나 그런 분들이 묵고 먹고 하던 주막거리가 저기에 형성이 돼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관아터를 중심으로 객사와 주막거리까지 팽성읍 전체가 마치 살아있는 박물관처럼 느껴집니다.
자, 팽성읍에 자리한 또 하나의 역사적 공간 자비사. 신라 내무랑 때 아산만에 표류한 한나라 승려와 장수들이 절을 세우고 한나라를 기리며 망한사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이후 중수를 거쳐 지금의 자비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처음 주지로 부임해 왔을 때 평택 시민들이 이제 왔길래 여기가 바로 원조 차이나타운이다. 정식으로 중국 한족이 절을 짓고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던 아주 유서 깊은 곳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라는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던 굉장히 교두부 역할을 했던 곳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1800년대 고지도 속에서도 이곳 망한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평택항이 있지만 옛날에도 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백길에서 제일 큰 사찰이 망한사였어요. 그럴 만큼 당시 망한사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기요. 예전에는 뭐 전기 백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넘어오는 배가 있으면 배가 올 때까지 이 망한사에서 기다리고 기도도 하고, 중국에서 넘어오는 배가 이제 배가 왔다는 소식이 들으면은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중국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서 고국으로 이제 배 타고 와서도 첫날을 이 망한사에 와서 부처님 전에 또 예를 다하고 이제 다시 당신의 고향으로 내려가고, 그런 역할을 했던 곳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편 이곳 무량보전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간직한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그 원당은 궁궐 안에 그 왕실 가족들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법을 청하여 듣던 그러한 곳을 원당이라고 그러는데요. 아마 지금 객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사에 중국의 그 좀 비중 있는 사신이나 무역상이 오게 되면 이 궁궐에 이제 세자나 또는 세자에 준하는 왕족이 내려와서 이렇게 맞이해서 이제 올라가던 그러한 곳이고, 또 이제 바로 이제 그 관아가 있었기 때문에 관아 옆에 망한사라는 이 절에 왕실 가족들만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법당을 따로 이렇게 지어서 기도했던 곳이 있었기 때문에 세자궁 원당이라는 편악이 쭉 내려왔답니다. 비록 이름은 바뀌었지만 망한사의 역사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데는 어떤 비결이 있었던 것일까요? 진주강씨의 그 차관급 하신, 요새로 치자면 하신 분이 여기 이제 내려와서 사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이 망한사가 어려울 때 관리들을 불러서 이 절은 굉장히 유서 깊고 역사 뿌리가 깊기 때문에 이 절을 잘 부흥시키고 만년토록 유전시켜야 이 지역이 풍요로워지고 잘 산다. 그렇게 해서 이제 관원들이 돈을 모아서 다시 이걸 중창했다는 그런 것도 문서에 나와 있어요. 이번엔 평택 농악의 본거지를 찾아 팽성읍 평곡리로 향했습니다. 예로부터 드넓은 벌판을 배경으로 농업이 발전하면서 자연스레 농악도 함께 발달한 평택. 평택 농악은 대전 윗지방에 속한다고 해서 일명 웃다리 농악으로도 불리는데요. 경기도와 서울, 충청도를 대표하는 국가무형문화재로 등록된 평택 농악. 어디 그 솜씨 한번 볼까요? 잘했어. 감사합니다.
수고했다. 이 속에 들어와서 뚫어지는 데는 다 몸에 이상이 있어. 그 신이라는 게 그게 바로 그거야. 신명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신명 나는 평택 농악은 평택 관내에서 전승되어 오던 마을 드레페 농악에 넓은 지역을 유랑하면서 활동하던 전문 연희패의 성격이 더해져 독특한 색깔을 지니고 있는데요. 1985년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죠. 해마다 수십 차례 국내외 크고 작은 공연을 진행하며 쉼없이 연습을 계속하는 평택 농악 고전배. 하루를 연습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 안 하면 관객들이 대중들이 안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꾸준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번화 돌리기나 상모 돌리기 같은 볼거리가 풍성하다는 것 또한 평택 농악의 특징이죠. 개인들의 기량이 특출나서 개인 놀이의 성향을 많이 띠고 있습니다. 개인 놀이의 집중적인 성향을 많이 띠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는 평택 농악이 가장 잘한다고 전국에서 가장 잘한다고 자부하고 있는 무동놀이가 특징적으로 있습니다. 맨 밑에 민무동이라고 부르는 어른 위에 또 중무동이라고 불리는 어른 그 위에 3이라고 불리는 저 아이가 올라가고요. 5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기회적인 형태의 놀이를 보여주는 걸 이 공마단이라고 합니다. 저기 지금 밑에 분이 누구세요? 저인 것 같습니다. 공동체성은 모두가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아마 유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행성읍 안정리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가 위치해 있는데요. 안정리 미군 부대 앞에 조성된 이곳 로데오 거리는 이국적인 음식점과 기념품 상점이 즐비해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곳입니다. 여기가 한국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이 만나는 접촉점으로 제일 중요한 데예요.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좀 인상 깊고, 그다음 재미있는 동네입니다. To hug me like this time. 어떻게? 어떻게인가? 아니. 어떻게야? 다 좋아. 하나, 둘, 셋. It's pretty happy. You can see the culture in Korea, right? The past culture, and it's very friendly. Really, many people are happy. Definitely, yeah. 주말마다 크고 작은 행사가 열리는 안정리 예술인 광장. 오늘은 겨울 전통놀이 체험 행사가 진행 중인데요. 뱅글뱅글 돌아가는 추억의 팽이와 널뛰기도 있고요. 하하, 제기차게 한창인 외국인 가족도 보이네요. 아차차차차차 쉽지 않지롱. 하지만 번화 돌리기 솜씨는 제법입니다. Anjong, yeah, very good. Good place for family. There's lots of things for us to do for adults and for kids. 행사장 한쪽에는 한복 체험장도 마련돼 있습니다. 보라색 입어보시겠어요? 이거 왕 하고 싶어요. 한국어 실력이 예사롭지 않다 했더니 뇌아는 한국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다네요. 앞을 보시고요. 오, 마음에 들어요. 완전 멋있죠. 진짜 왕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잘 어울려요. 봐봐. 진짜 왕대분 기분이고 옷도 입혀주시고 그래가지고 약간 서민이 왕 체험하는 느낌이었어요. 머리도 이렇게 딱 해주시고. 이번엔 한국 전통 차 체험. 임금님 옷을 입고 즐기는 차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어떤데요, 맛이? 그 향이 좀 있어서 그 깊은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맛있어요. 내친 김에 레아가 향하는 곳을 따라가 봤습니다. 정월 대보름에 소원을 써서 태우는 달집 놀이를 체험해보는 행사인 것 같은데요. 레아는 과연 어떤 소원을 썼을지 궁금하네요. 뭐라고 썼어요? 내년 수년도 화이팅 하고 저 왕 옷 입어서 진짜 왕 하고 싶어져가지고 왕 하고 싶다고 적었어요. 이국적인 분위기의 거리에서 한복을 입고 걸어가는 학생들의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와우! 오후가 되자 평택 농악단이 깃발과 함께 등장하는데요. 평택 농악단이 펼치는 올해의 마지막 공연이랍니다. 지역 학생들과 함께 공연을 시작하자 관객들의 반응이 더욱 뜨겁네요. 그냥 이야. 수많은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언제 봐도 신기한 번화 돌리기. 하하, 레나도 입을 떡 벌린 채 놀라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더니 제주꾼이 번화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아이광강. 동그랗게 생긴 번화를 가지고 나왔지 그려. 그래야지. 근데 왜 떨고 나 그게? 너무 좁아서 넓었어. 평택 농악은 이렇듯 관객과 함께 즐기는 연희가 빠지질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택 농악의 백미 무덤놀이가 시작됐는데요. 농악회의 연주에 맞춰 오색 저고리를 입고 어깨춤을 추는 무덤. 맞은편 동리에게 무덤을 던지는 던질 사위도 이어집니다. 호호, 보는 이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만드는 공연인 것 같죠? 이번엔 사진 속에서 봤던 산무덤이 재현되는데요. 가까이에서 보니 그 높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아마도 셀 수 없이 계속된 연습의 결과이겠죠. It was super exciting. We're so glad that we were able to come. It was really neat. The opportunity to see this unique cultural festival live was something that most people don't get to enjoy. I'm very thankful for it. 너무 재밌었어요. 약간 신선한 충격이었다 그래야 되나? 처음 보는 것들이 많았어서 너무 재밌었고 뭔가 새로운 걸 또 본 느낌?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추운 날씨 속에도 이렇게 마지막 거의 올해 마지막 행사일 것 같은데 예,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더 추워도 관객들이 찾아주신 만큼 더 열심히 공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랜 역사와 흥이 살아있는 도시. 신명나는 농악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어느 겨울날의 평택입니다.